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좀 특별한 게스트를 좀 모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석종근 행정사님 모셨거든요. 전 이제 성관위에서 근무하셨죠. 예, 예, 얼마나 근무하셨습니까? 한 35년 했습니다. 와, 35년이면 퇴직금이 상당하시겠는데요. 네? 퇴직금이 상당하시겠네요. 저는 30년을 저는 이제 어떤 뭐 기술전을 보던데 35년이면 성관위는 빠삭하시겠네요. 예, 예. 그리고 지금 그럼 하시는 일이 선거 전문 행정사를 선거 하고 전- 있습니다. 아. 선거 전문 석종건 행정사 사무소. 예. 지금 운영하고 그럼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행정사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은 좀 제일 낯설어요, 사실은. 아, 예, 좀 어떤 일을 하는 분들이세요?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뭐 예. 같이 같이 보면 됩니다. 이제 음, 행정기관에 이제 변호사가 이제 법정 대리나 법률 사무 처리를 하고 예, 법률 행정적인 거는 법무사가 한다면은 예, 17개 정부 기관에 이제 정부에서 하는 행정 업무에 대해서 예. 대행하는 업무라는 게 행정사라고 보면 아, 예를 들어 뭐 관공서의 서류라든지 옛날에 대서사라고 생각하는데 아, 대서사로 생각하는데 대서사하고는 이제 뭐 상당히 이제 행정사 차이 법이 나는 만들어지면서 아, 이제 행정 업무에 대한 예. 대행 업무를 예, 이렇게 행정기관에 하는 대응 업무라고 예. 법원과 검찰을 빼고 예. 모든 행정기관에 하는 일을 아. 행정사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새로운 직종으로서 이제 예. 각광을 받고 저는 이제 선거 그 중에서 선거 전문으로 선거 전문. 예. 예. 그럼 뭐 그렇게 그 선거 전문이시다 보면 일이 크게 많지는 않으시겠는데 전문적 지식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네요. 이제 그렇죠. 제가 그동안 한 거를 이야기 드리면은 청량군 의원 선거에서 한 표 차로 예. 당선됐는데 아. 충남도 선관위 소청해서 동포가 돼가고 예. 연장자 당선 규정에 뒤바뀐 적이 아, 있습니다. 좀 우리나라 연장자 상승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까? 연장자 당선 아, 규정. 신기하네. 연장자가 당선이 돼가 당선으로 아, 뒤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 고등법원 충남 대전 고등법원에서 두표 차로 벌려뜨렸죠. 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받아가지고 예. 제가 말른 것도 있고 아, 대표적으로 지금 지난 총선 대선에서 예. 홍준표 후보 투표 용지가 예. 투표 용지는 태극기 문재인하고 안철수는 인공기 들어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 고발 사건도 예, 예. 거의 사실 공포죄로 고발됐지만은 제가 자문서를 써줘서 예. 거의 사실은 과거 사실을 전제로 한 거기 때문에 장래 사실은 거의 사실 공포죄 맞습니다. 대상이 되지 예, 않기 때문에 예, 예. 선거 기획이고 장래를 위한 행위를 해갖고 무혐의 받은 것도 있고 선관위고 고발한 건 무혐의를 제가 받아 예, 예. 줬고 또 이제 하나는 잘 아시잖아요. 창원체육관에서 예. 한교안 대표하고 강기훈 아, 축구. 그때 예, 축구장 예, 간 예, 거. 예. 그것도 제가 무혐의 아, 순간에는 고발했지만은 예. 제가 무혐의 받아줬습니다. 아. 왜냐하면은 그거는 왜 무혐의가 됐느냐면 처음에는 운동장이 선거운동 금지 장소로 켰다가 예. 제가 이제 80조에 선거운동 가능하고로 운동장이 돼 있어요. 예. 거기 밀리니까는 이제 다시 이제 호별 방문으로 걸었어요. 어. 근데 그것도 호별 방문이라고 하는 금지 제도를 두고 있는 호는 문호자이기 때문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호별 방문이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운동장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호별 방문이 되지요. 아. 사람들은 지호자로 생각하는데 그게 문호자예요. 지게 아, 문호자인데 그렇군요. 예, 몇장 문호자인데 예. 그런데도 이제 호별 방문이라고 하는 것은 은밀하게 금품이 거래되거나 예. 또 안 그러면 개인적으로 일이 만나면은 사적인 정에 의해 가지고 투표가 왜곡되는 걸 예. 방지하기 위한 예. 제도라고 하는 예. 입법 취지가 그렇다 해가지고 예.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걸 해가지고 무혐의 종결을 아, 그렇군요. 받아주게 그럼 됐습니다. 형사님 제가 이건 번외 질문 하시면 드리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 사천에서 이번에 보고된 내용인데요. 네. 이제 한 젊은 청년이 잘생긴 청년이 네. 사전 투표를 하러 오시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께 아유 아버지 어머니 인사를 하면서 이제 다 네. 마중을 나갔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투표소에 들어오게끔 했단 말이죠. 네. 근데 이분이 실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천이 이제 본 투표보다 사전 투표가 약 뭐 몇 배나 많은 정도의 사전 투표를 기록했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모 정당의 참관인이었어요.
예. 그 투표 참관인. 예. 그건 하면 안 되죠. 그건 참관인이 나가서 이제 할머니들 이제 사전선거 독려를 하고 맞아 드린 거죠. 그거는 사전선거 운동이에요. 사전선거 운동 해당됩니까? 참관인은 참관만 하락했지. 예. 그런 걸 안내하는 거는 아. 안내 도우미 역할이. 그 저희가 고소가 가능하겠군요. 당연히 아, 그건 참관인의 참관 범위를 벗어나. 그럼 제가 방송 마치고 이제 사무총장님 쪽으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실제로 경남 농촌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에요, 실제로. 그거는 뭐냐면 선거는 예. 국민의 자유의사에 의해 가지고 예. 민주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행해져야 되는데 예. 참관인이 할머니를 이렇게 하면 예. 특정 정당 참관인이 이렇게 배를 하면 그쵸. 예. 왜곡이 되는 거죠. 그쵸, 그쵸. 예. 그거는 맹부터지. 그 참관인은 예. 말 그대로 참석해서 보는 것만 하는 예. 거지. 지가 어떤 행위를 할 수. 예. 월간자. 예. 참석할 참자, 음. 월간자. 참관만 하는 거지. 예. 거기에서 어떤 행위를 하는 음. 것은 그 투표관리관 이하 투표사무종사원들이 예. 해야 하는 일이지. 참관만 그렇죠. 감시만 하는 그럼 거예요. 한 가지 또 여쭐게요. 비슷한 사안인데 이건 김해입니다. 예. 그 참관인이 주민등록증을 한 6, 7장을 들고 있다가 예. 연락 오는 거 쫓아나가서 이제 같은 동네소 같은 자신이 운영하는 어떤 시설에 오신 분들인데 예. 나눠드렸단 말이에요. 안 되죠. 그리고 투표를 하시고 다시 걷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건 안 되죠. 참관인이. 그건 안 되죠.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아. 그거는 바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예. 거예요. 그래서 참관인은 음. 참관인의 통반장을 배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참관인의 통반장이 앉아가 예. 참관인 될 수 없는 사람의 통반장이 있어요. 그렇죠. 통반장을 금지시키는 이유는 통반장은 개포 참관인은 되는데 예. 투표 참관인은 안 돼요. 법상 그렇습니다. 예. 왜 개포는 투표가 끝났게 되면 개포하는데 참관하는데 문제가 그렇죠. 없는데 예. 투표 참관인은 통반장이 앉아 있는 것도 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이거 통반장이 합종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예, 또 그렇죠. 친하고 이러기 때문에 예. 그 사람에 따라서 음. 뭐가 흔들리 갖고 국민의 의사가 왜곡이 되기 때문에 예. 투표 참관인에는 통일반장이 금지되는 신분으로 되어 있고 개포 예. 참관인에는 금지되지 않는 신분으로 예. 규정한 이유가 다 거기에 있기 때문에 참관인은 말 그대로 참석할 참자, 예. 월간자, 예. 참석해서 쳐다만 보는 건데 그렇죠. 예. 그것만으로도 통반장은 안 된다 그러는데 특정 정당의 추천 참관인이 할머니를 맞아들이거나 신분증을 갖고 있다가 내어주는 것 같으면 신분증이 있어야만 투표를 하는데 그 투표 가능 여부를 너무 신분증을 이미 갖고 있었다 푸는 것 자체만으로도 예. 242조가 240에 주민등록증 투표할 수 있는 신분증을 예. 가지고 있었다 푸는 그 자체만으로 범죄가 됩니다. 그렇군요. 예. 한번 저희가 따로 근데 이제 그거는 개별적으로만 그 참관인에 관련돼 가지고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 개인적으로 처벌 개인적으로. 일탈이 그렇죠,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 일탈이 위법으로 처벌받는 거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만약에 그게 예. 후보자 측하고 연계돼 갖고 미리 신분증을 거다가 이렇게 이야기됐다 보면은 예. 원범으로 심각하죠. 처벌될 수 예. 그럼 만약에 이제 정당하고 그것이 만약에 연결이 돼 있다면 연결돼 있다면은 그렇게는 그거는 그래 뭐 입증하기가 조직적인 행위로 힘들 것 해서 같은데요. 조직적인 행위가 되고 있는 조직적인 저희 행위로. 그렇죠. 예. 정당이 먼저. 포차가 만약에 예. 포차가 그 신분증 가진 숫자보다 적다면은 선거 무효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근데 포차가 그보다 크다면 저기 영향을 못 치니까 당락에 선거 영향을 결과에 못 치니까. 영향을 안 예. 미치니까 그렇게 보시면 그래서 그 개인에 대한 어떤 처벌은 가능할 것 같다. 만약에. 그리고 그 부분이 그래요. 예. 제가 그 결과가 예. 만약에 한 포차거나 두 포차에 나는데 예. 그 신분증 가 있는 게 그보다 많은 두 포, 세 포보다 많은 예. 3명, 4명, 5명의 선거 무효 소송을 아, 하는 혹시 방송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 계시면 석종근 행정사로 연락 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오늘 원래 나누려고 했던 얘기가 관권 선거거든요. 사실은. 그거보다 이제 예. 그 앞에 예.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예. 거는 저는 이제 그 선관위에 있으면서 예. 그 선거 연구회라 푸는 데서 예. 활동하고 캐나다 선거운동의 자유와 규제에 관한 예. 연구 등 그다음에 선거운동의 정의에 관한 통일적 해석에 관한 연구 논문을 예. 제가 한 30편 이상 썼고요. 예. 뭐 선거 제도 부분에 제가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예. 했고
특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예. 이거는 사실상 제가 도입하는데 1조를 넘어서 아, 예, 제가 크게, 들었습니다. 크게 기여를 예,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캐나다 선거운동의 자유와 규제에 관한 연구를 제가 외국 제도를 연구를 하다 보고 캐나다라는 나라는 위도가 52도 이상 돼요. 예. 사할린보다 더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굉장히 추워요. 예. 춥고 그다음에 영토는 엄청나게 넓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오프라인 선거운동, 댕기면서 하는 선거운동이 굉장히 아, 그렇죠. 예.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온라인 선거운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정부 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예. 그래서 그 연구 논문을 쓰고 나서 이 제도를 갖다 우리나라에 도입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부 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확대 방안이라고 예. 논문을 쓰면서 부제를 유권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부제를 따라서 썼어요. 이제 그게 이제 발단이 돼 가지고 93조에 보면은 이제 문서도와 기타 이와 유사한 예. 방법에 정부 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해당되는 거를 해가지고 대법원이 이때까지 계속 규제를 때렸어요. 예. 그래서 헌법 소원을 했고 그래서 위헌 결정이 처음에는 6대4로 이겼는데 총 예. 9명 6대4로 예. 5대4로 이겼는데 한 개가 모자라요. 6명이 돼야 위헌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안 되고 두 번째 해가지고 7대2로 이겼어요. 그래서 위헌이 결정이 되면서 정부 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었고 예. 그래서 정부 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되다가 2017년도인가 전면적으로 선거일에도 가능하고로 바뀌다. 그렇죠. 예. 선거일 날도 정부 통신망을 이용한 예.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안 그래도 그게 그 제목 문의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지금도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못 하는데 왜 정부 통신망을 운영하는 예, 예, 선거운동을 저희도 하나 문의 많이 이런 받았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도입된 큰 동기는 95년도에 통합선거법이 94년도에 통합선거법이 제정이 될 때 입은 풀고 돈은 먹는다였거든요. 돈은 묻고 입은 푼다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 통신망은 돈이 안 들어요. 예. 왜 돈이 안 드냐? 이게 두 개 체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있고 예. 하나는 정부통신망 구축에 관한 법률이 예.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사업법은 아날로그라. 아날로그가 주고 이렇게 음성이 주고 문자 전송, 데이터 전송은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정부통신망 구축에 관한 법률은 데이터가 주고 예. 음성이 불어요. 그렇게는 데이터가 주로 가는데 보이스톡이나 이런 거는 예. 그 아날로그는 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정보통신망은 돈이 안 들어요. 국가가 구축을 해놔고 공짜로 주거든요. 그래서 정보통신망은 페이스북, 밴드, 그 카카오톡, 카카오 스토리, 카톡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정보통신망이거든요. 정보통신망은 이 국가가 구축을 해갖고 예. 공짜로 쓰게 한 거예요. 예. 옛날에는 이게 없을 때는 회사마다 하드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 하드가 있어 그 하드를 가지고 제가 맞습니다. 했는데 노무현 정부 시대 때 전자정부라 해가지고 정부통신망 구축에 관한 법률을 만들고 정부통신망을 만들고 정부가 이제 슈퍼컴퓨터를 설치해가지고 예. 무료로 공짜로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정부통신망은 돈이 안 들기 때문에 선거일에도 풀어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정부통신망 선거운동이 예. 이렇게 확대돼요. 근데 참 이상한 게 선거 당일에 이제 통신망을 통해 이제 선거를 하는데 보니까 2번분들은 거의 잘 안 하시고요. 1번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그쪽 분야에 예. 아무래도 보수들은 좀 많이 적용이 안 근데 되고 친구들은 많이. 행정사님이 실제로 노팀장이 못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그 외에 영어는 안 합니까, 그 의원님들이? 저는 페이스북을 많이 합니다. 밴드가 페이스북을 많이 지금 하시는데 의원님들이 거의 그 맞아요. 확보되겠어요. 국회의원들이 전혀 그걸 잘 못해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게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들이 예. 이걸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 국민하고 교통하는 게 있긴 해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100% 교통과 소통을 구분해야 됩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는 게 교통과 소통을 구분해야 되는 게 교통은 사기를 결정 주고받는 쌍방향이에요. 네, 맞습니다. 통하는데 사기에서 주고받는 게고 소통은 터질 소자 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서울 부산 간 교통이 원활하다, 소통이 원활하다 이래 했을 예, 때 예. 교통이 원활한 거는 양방향으로 그렇죠. 예. 원활한 게고 소통이 원활하는 거는 서울에서 부산 간 소통이 원활하다 그러면 부산에 서울에서 부산 가는 한 것만, 방향만 원활한 예,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양방향으로 가장 원활한 게 가장 대표적인 게 도로교통이라요. 그래서 이제 도로교통이라고 는 말을 썼는데 어느 시기부터인가 소통이 막 양방향으로 이렇게 알려주는 그렇죠. 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죠. 예. 그래서 한 방향으로 원활한 단어가 없어져 버렸다니까요. 그러네 그거 보니까. 예. 교통 양방향으로 원활한 거는 교통이 원활하다 사길 교자이기 뭐 때문에 일방 소통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일방 소통이지 소통은 일방이에요. 그렇죠. 예, 예. 그 양방향은 교통이라. 그렇죠. 예. 근데 이 언어가 이렇게 잘못되고 예. 나면은 누군가가 이야기 잘못 이게 뭐 이거 쓰이기 시작하면 맞습니다. 한 방향으로 통하는 단어가 없어져 버렸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걸 지금 우리가 개선해야 될 거예요. 예.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많다. 예, 예. 아마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아닙니다. 잡다한 이야기를 많이 괜찮습니다. 예. 일단 그 저희가 관건 선거를 얘기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관건 선거를 보니까 이제 그 뭐 정치 선거 과정에 공권력이 개입되어 치러지는 선거라고 예. 사전에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 관건 선거 전에 저희가 이제 그 저희가 대선협 만드는 날 그 선거구 획정 얘기 예. 하셨잖아요. 왜? 예. 그 부분 잠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제가 이 관건 선거에 대해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 관건 선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3.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큰 어떤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죠. 예.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설치되어 있는 국가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대표적인 나라가 필리핀과 우리나라입니다. 그 필리핀과 우리나라는 부정선거의 역사가 굉장히 강한 어떤 역사적 그렇죠. 예. 이기 때문에 선관위를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두고 있어요. 그 필리핀은 왜 그러느냐 하면 섬이 3,000개는 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섬 주인이 있어요. 섬 주인이 입법 사고 행령을 다 가 있는 거라요. 그런데 그거는 개파하는데 투표가 개파하는데 30일 걸려요. 왜? 섬 단위로 개표해갖고 가고 찍게 하니까요. 그래서 필리핀은 선거 범죄에 대한 기소권도 선관위가 갖고 있어요. 그만큼 선관위의 힘이 그걸 세요. 해야겠네요. 3층 해야 되네요. 그럼 왜냐면 부정이 너무 심하니까 네.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만든 나라가 그렇죠. 필리핀이 최고 선관위 힘이 세계에서 최고 센 나라가 필리핀이고 그 다음에 센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아. 대한민국은 왜 그러느냐 부정선거 3.15 부정선거에 대한 역사에 대한 성찰과 반성으로 선관위를 만든 거예요. 선관위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 강권 선거를 막으려고 그런 거예요. 강권 선거를 안 막으려고 그런 것도 뭐 일반 행정기관에서 미국의 국무성이나 일본의 내무성에서 그냥 투표표 선거하면 돼요. 예. 국민 수준이 높으면. 그런데 그러고 검찰 경찰에서 그다음에 이 처벌하면 그렇죠. 되는 거지. 예. 선관위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선관위가 존재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강권 선거 강권 선거. 막으려고 만든 거다. 그래서 이거예요. 독립기구로 되어 독립기구로 그렇죠. 만든 거래. 근데 선관위 기능이 강권 선거 막는 게지 단순한 선거 관리는 일반 행정기관에 하면 돼요. 일반 행정기관에 예, 맞습니다. 안 예, 해요. 공감합니다. 예. 그래서 3.15 부정선거 기념사업회 저기에서 나서야 됩니다. 저 단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3.15 부정선거를 갖다가 우리가 다시는 없거로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그렇죠. 시장이 3.15 부정선거 기념사업회 재정을 지원하고 정부가 지원하면 안 돼요. 국회에서 바로 준다든지 예, 예. 선관위가 맡아가 준다든지 이렇게 개선돼야만이 되지. 시장이 돈을 주니까 시장한테 빌 붙어갖고 전지 비 붙어갖고 시장 정당에 따라 그냥 뭐 추구라고 예. 이야기합니다. 쫓아갈 추자에 빌부터 붙자. 예. 그렇게 추구가 되어갖고 지금 3.15 기념사업회가 기념사업회 역할을 못하고 그러네. 추구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강건선거를 막는 데는 두 군데서 역할을 해야 된다. 하나는 선관위 존재 이유가 안 그러면 선관위 없애빼야 돼요. 예. 선관위 존재 이유가 강건선거를 막기 때문에 그렇죠. 선관위가 있어야 되고 예. 두 번째 3.15 기념사업회가 그냥 있으면 안 된다. 울산 시장 강건선거 이런 부분이 나오면은 3.15 기념사업회가 나서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지금 그다음에 제가 이제 다 일을 안 하는데. 그게 이제 안타깝는데 시민사회단체가 나서갖고 해야지 왜 국민이 네. 나서야지 왜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조직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맞습니다. 주인이 나서서 그거는 바로 잡아야 네, 되지 맞습니다.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음. 그리고 강권선거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말씀하라고 지금 하시니까 네, 제가 네. 강권선거는 우월한 권력이었어요. 네. 우월한 권력을 이용해서 권력 창출에 개입하면 안 된다. 선거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공정하게 행해지도록 해야 된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국민의 자유 의사를 왜곡시키거나 또 민주적 절차에 의한 공정성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특히 뭐 일반 국민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간이 나서서 우월한 권력을 가진 데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권력이 입법권하고 그다음에 행정권이 정부 권력하고 그다음에 사법권이 재판 과정에서 그렇죠. 그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걸 우리가 바로 잡는 게 강권선거를 잡는 핵심적인 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상 강권선거만 이제 3.15 부정선거 때문에 정부만 자꾸 생각하는데 정부만이 아니고 국회, 법원의 어떤 그 선거 재판에서의 잘못된 것도 그러네. 주인이 국민이 나서서 맞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해요. 자, 어떤 강권선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월한 권력을 가진 권력이 그 국민의 자유의사에 따라 갖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행해지도록 이렇게 직접 통제든 간접 통제든 빠르게 해주는 게 강권선거를 방지하는 본래의 기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어쨌든 이제 그 다시 돌아보면 선거구 획정부터 잘못됐다라고 제가 그때 기자회견에서도 들을 것 같고 책자에도 실어놨습니다. 이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정선거 이 선거구 획정이 이번 21대가 아니고 20대에서 문제가 된 거예요. 20대에서 그 미랑, 창녕, 함안, 어령이 한 개의 선거구가 됐고 그 함안, 어령에서 이제 들고 일어났지요. 그 당시 이제 합천, 함안, 어령이 한 선거구인데 없어지면서 합천이 그 거창, 함양, 산청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어령, 함안이 미랑, 창녕에 갖다 붙이는 식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뭐가 문제였느냐 하면은 국회의원 선거구를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 253개의 지역구를 그냥 전국을 놓고 이렇게 획정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시도별 정수를 배정을 먼저 합니다. 시도별 정수를 배정해 놔놓고 그다음에 그 정수 범위 내에서 그 선거구를 획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선거 이제 20대 총선에서 부산이 340만이고 경남이 336만 4만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부산은 18석을 주고 부산에는 18석을 주고 경남에는 16석을 주고 그래. 2석 차이가 나쁜 거예요. 거기에 이제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16개 갖고 잘라내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이 4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전국을 놓고 이렇게 했는 것은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는데 인구 대비를 했다면 했다면 그런데 그게 아니고 시도별 의원 정수를 배정을 하면서 잘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강주는 저 6석인데 8석 가고 부산은 17석이 되는데 한 석 더 가다가 18석이 가고 경남은 17석이 돼야 되는데 16석이 되고 이래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이제 큰 문제가 된 게 헌재가 결정한 기준은 어땠느냐 하면은 인구적 요소와 비인구적 요소 두 배로 따로 구분했죠. 그래서 인구적 요소는 인류하고 비인구적 요소를 인류해갖고 2대1을 넘지 마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농촌 지역을 우대하라 해. 농촌 지역에는 면적이 넓지요. 그다음 시군수도 많지요. 문화적 차이도 있지요. 지리적으로도 교통적 불편하지요. 이런 것 때문에 농촌 아니잖아요. 말고 그렇게 농촌을 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허리 치는 것도 이제 경남이 이제 그 낙동강을 경계라고 미랑, 창녕, 함안, 어령은 낙동강 경계 문화도 차이 나고 교통도 차이 나고 우대를 해줘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부산은 좀 구청 단위라고 면적도 적고 행정구역도 한 단위잖아요. 예, 예. 그런데 부산에 18석을 좁히겠네. 부산은 의석이 많이 늘어나게 갈라먹을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 북구 강서를 합해갖고 북구 강서 낙동강을 북구 강서 분리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갖고 북구 강서 가, 북구 강서 울 이렇게 나눠 먹는 거예요. 그냥 하면은 하나를 해도 되는 걸 우리도 그러면 그르치는 것 때문은 밀양, 창녕, 함안, 어룡, 합천, 산청, 거창, 함양 해갖고 갑을뱅 하면 세 개로 나눌 수 있지.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 이제 그게 이제 전국 획정이 그때 잘못됐고 어령 그때 국민들이 나서고 뭐 함안 국민들 나서가고 집회도 하고 이라고 주민등록증도 반다반다 샀다가 그 사람들이 흐지부지 해버리고 안 했고 그래 이번에도 역시 이 부분을 전국 획정 부분을 예. 미리 이제 문제 제기를 했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여기서 이제 뭐 부정선거 4.15 부정선거 감시협의회에서 예. 나서서 이 기자회견도 하고 해주셨잖아요. 예. 해갖고 했는데 선거 협정도 안 하고 선거를 했죠. 예. 하려고 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판에 선거 협정도 안 하고 한다 뭐 이리 이제 이야기를 했지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청원들 하고 그때 이랬잖아요. 했잖아요. 예. 청원들 하고 예. 이랬는데 그래서 이제 선거협정위원회가 만들어져 놔놓고 1년 동안 활동을 해놔놓고 선거구 협정도 안 하고 선거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 하다가 그 패스트트랙 해갖고 막 통과돼갖고 예. 작년 12월 말에 뭐 그렇게 하고 넘어갔잖아요. 예. 그래 3월에 와서 선거구 협정은 하기는 했잖아요. 예. 또 하면서 이게 엉터리를 뗀 거예요. 아니 근데 왜 하면서 왜 경남은 뺍니까? 경남 그래 한석 올려줘야 되는데 안 올려온 거예요. 그래. 그게 아니라 광주, 예. 부산 한석 잘라가지고 경남 우리한테 줘야 돼. 줘야 돼.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누구 유리한 쪽으로만 딱 그러네요. 결정하고 결국은 딱 필요한 경남은 빼버리고 진짜. 지금 인구적 요소를 일러하고 비인구적 요소를 일러갖고 2대1까지의 범위를 헌재가 허용을 해줬잖아요. 그러면 그걸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이번에 협정을 하면서 3월달에 이제 넘어가려고 하다가 우리가 문제 제기하니까 선거 재협정을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하는 34만인가 4만 대는 세종시를 또 쪼개뺐네. 2개 줬네. 두석 줬네. 아니 그러면 인구 이거 3만 4만 그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2대1까지 범위를 줬잖아요. 예. 범위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거구 협정을 잘못한 거는 분명한 게. 근데 그러면서 뭐 강원도 쪽에 어디 4개 시군을 합해갖고 하나 또 줄여갖고 했다 푸는 게 나왔어요. 나오는데 서울 지역의 거는 이슈화돼가 방송이 되는데 경남 거는 해보지 중앙에서 방송을 안 해줘요. 참이 희한하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헌법 소원을 했으라도 예. 우리가 경남의 민의를 대변할 수 예. 있도록 선거구 협정 헌법 소원을 해서도 선거구를 발라야 되고 예. 이 자체가 선거 부정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강권 선거라. 왜냐하면 국회의원이라고는 간의 권력에 의해 가지고 예. 선거구 협정이 잘못됨으로써 경남의 민의가 한석만큼 작기 때문에 예.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예. 일단 뭐 선거 협정 부분이 그렇게 징계될 거고 저희들 계속 이슈화 시켜야 되거든요. 네. 그 부분은 경남을 대변하기 위해서라도 해야 되는 문제고 네. 일단 뭐 저는 부산이든 광주든 제가 알기로는 농촌도 아닌 지역인데 거기는 네. 경남은 80%가 농촌인데 그래요. 이거 한번 거창 할머니들 마시라고 나가시려면 1시간 2시간 잡았다고 나가시는데 그 선거구를 제대로 좀 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현 정부에서 옛날에는 솔직히 뭐 막걸리 하고 뭐 이장들이 뭐 수판 벌리고 이런 게 전부 옛날에는 자유당 시절에는 있었다고 많이 내려오잖아요. 근데 현대 들어서 그러면 이제 그 관건 선거가 있느냐 없느냐 질문을 참 많이 받거든요. 그 얘기를. 근데 21대 총선에서 왜 두 가지 정도로 지적하셨잖아요. 관건 선거가 있다. 처음에 네. 선거 획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코로나 지원금 관련해 가지고 제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코로나 기본소득의 제공 이거는 예. 저는 3.15 부정선거보다 더 심한, 예. 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예. 그런 강권 선거라고 예.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 그래도 이게 그날 파이낸셜 뉴스에 보니까
4월 14일 날 이게 기사가 실렸더라고요. 보니까 그 긴급 재난 지원금 미리 신청하라고 문 대통령이 얘기하니까 야당에서 그 당시에 이제 광고 선거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메이저 언론에서는 너무 쪄버렸어요. 이 자체가. 예. 제가 왜 그러는지 예, 설명 드리죠. 예. 국가 권력은 예. 이거 이게 조금 길게 말씀을 드릴게요. 괜찮습니다. 예. 우리는 세계 헌법이 프랑스 인권선언 내지 미국의 독립선언의 기준으로 예,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인권선언 4조가 개인의 자유는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개인의 자유 최대 보장이라고 이야기해요. 예.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다가 보면은 자유와 충돌이 되고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가인의 자유를 만날 때.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공권력이 만들어져요. 예. 공권력은 본래 없는데 예,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행사하다 보면 충돌이 생기면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공권력이 만들어지는 게 공권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 최소한으로 행사돼요. 예. 자유는 최대한 행사하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충돌되는 문제도 50%만 해결하고 50%는 스스로 자기네들끼리 해결하라고 하는 이저 프랑스 인권선언의 기본 정신이고 예. 그 정신이 우리 헌법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헌법 37조 2항에 놓여 있는데 그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국가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 복리를 위해서 제한할 수 있고요. 그 필요한 만큼 해야 되고 범위를 정해서 해야 되고 법률로 제한해야 되고 본질적 내용은 침해하면 안 돼요. 50% 이상 침해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만큼 그 해결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50% 미만으로 해결하라 이 이야기라요. 그런 식으로 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국가 공권력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가임으로 나서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작은 정부 사는 이유가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런 취지에서 이제 이 재난 기본 그러면서 권력을 자꾸 분립을 시켜야 돼. 권력을 분립 안 시키면 못 알아주면은 독재로 가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게 히틀러가 독일 국민 99% 지지를 얻었다 않습니까? 왜? 지지를 많이 얻었다 푸는 자체는 독재로 가는 가능성이 있고. 예. 도펜투포라고 하는 투포의 시초가 로마의 도펜투포라고 이야기하는데 도펜투포 자체도 80% 이상 집정관이 80% 이상 지지를 얻으면은 도펜투포를 해갖고 투포 결과 80% 이상 지지도가 나오면은 10년간 매국 처방해버린 거예요. 왜? 80% 이상 지지가 나오면은 잘했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러느냐? 독재로 독재로 갈 위험성이 예. 있어요. 그렇게 10년간 외국에 추방했다가 다시 돌아오면은 할 수 있는 건 별론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국민의 80% 이상 지지를 얻으면은 그거는 이미 독재 국가예요. 예. 아무리 그게 오래도 그건 그러면 안 된다. 아침에 71% 찍으셨다. 그래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교훈에 초점을 두고 우리 강권 선거 내지는 코로나 재난 기본소득 이런 걸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왜 제가 코로나 재난 기본소득에 대해서 강권 선거라고 이렇게 혁정을 짓고 문제를 제기를 하느냐 하면은 국민의 자유의사를 이 돈으로 매수를 했던 거예요. 특히 아까 권력 분립 이야기했는데 의사결정권은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한테 주고요. 집행권은 대통령이나 단체장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가의 의사결정은 누가 하느냐? 국회에서 하는 거예요. 국회에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지급에 대한 논의가 있고 그 다음에 예산도 편성하고 그게 있고 나면은 그 정부가 집행을 해야 돼요. 그렇죠. 정부가 선거 기간 중에 재난 기본소득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주는 걸 하고 신청 접수까지 다 합의고 이래 빼면은 돈 주는 사람한테 싫어하는 게 어떻게 푸주기 하는데 누구나 다 받았겠죠. 포가 그리 가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선거는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거나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한다면은 특히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한다면은 이 코로나 기본소득에 의해 갖고 선거 결과가 영향을 미치고 바꿔치기가 됐기 때문에 실제 예도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15 부정선거보다는 3.15 부정선거는 지역적 말짝적이라면은 이거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이걸 원인으로 해서 선거 무효 소송을 하게 되면은 선거 무효 소송이 인용될 가능성이 예.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권력 분립의 원칙상 이게 시급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선거 끝나고 해도 되는 거예요. 코로나 그렇죠. 지원은. 예, 예. 선거 전에 해야 될 이유가 긴급한 이유가 있다면은 또 뭐 그렇죠. 그래도 안 돼요. 왜냐하면 국회에서 의사결정하고 예. 대통령이 집행을 하는 건데 정부가 집행을 하는 예. 건데 국회에서 논의도 안 하고 국회가 지금 뭐 선거 때문에 정신이 없어갖고 없는데 선거에 써먹기 위해서 했고 실질적으로 그 5% 10% 범위 내에서 그 서울 경기 지역에서 당락이 했는데 이 재난 기본 소득에 의하고 매수된 매수자로 저는 이야기하고 싶고요. 예. 매수된 유권자들이 예. 토심의가 당락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이 완전히 부정선거로 그건 보고 그렇다. 예. 지금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 관계자들을 그 230조 공직선거법 230조 매수죄로 고발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상징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안 그래도 이제 그 부분을 우리 이제 대선협에서 지금 그 이제 그 선거 무효 소송 그것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명확하게 지금 법률적인 문제에 있어가지고 네. 지금 그 긴급하지가 않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지금 국회가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먼저 논의가 돼가지고 그 진행이 돼야 되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깨고 굳이 그죠 먼저 이렇게 이야기했던 강권 선거에 대해서 네. 강권 선거에 대해서 그 굉장히 역사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그래 저 3.15 부정선거 이후에 선포성 독립기관의 선관위를 만들고 85조의 그 공무원 등의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만들고 또 86조의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규정을 만들고 해도 이 계속 영향을 미치는 행위들이 예. 다양하게 나타나다 맞습니다. 보니까는 2017년도인가 그 공익선거법을 85조를 개정하고 1항에 이런 조항이 들어왔어요. 그 공무원 등 정치부 중립을 지켜야 할 자는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했어요. 예, 그렇죠. 선거운동이 아니고 예. 선거운동을 영향. 금지는 물론이고 부당한 영향력, 예, 영향력. 선거에 예.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이렇게 규정이 들어와 있어요. 거기 벌칙이 엄청 세요. 5년 이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5년 징역형을 하면 5년 이하, 예. 벌금형은 2천만 원 이하로 예.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부당한 영향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정당성의 반대말이겠죠. 그에 대해서 그 대부분 판례가 있고 또 헌법적 우리 3.15 부정선거의 어떤 사례를 갖고 두 개를 갖고 이렇게 한번 접목해 보면은 예. 이번 선거는 이 코로나 기본소득 재난 기본소득 제공하겠다고 정부가 발표한 것은 부당합니다. 확실하게 왜 확실하게 부당하다고 이야기하느냐? 정부의 권한이 아니라요. 국회가 먼저 의사 결정을 해야 정부가 하는 건데 이 먼저 했다 푸는 게 부당한 거예요. 예. 특히 86조 그 1항 그 4호인가 5호인가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선거 기간 중에 정부 예산으로 시행할 사업 중에서 예. 즉시 시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있거든요. 예. 이거는 예.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규정으로 예. 미루면 하고 괜찮으니까. 있어요. 예. 그러니까 공무원이 그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규정 속에 그 선거 기간 중에 예. 정부 예산으로 하는 사업 중에서 즉시 시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는 금지시키고 있단 예. 말입니다. 그러면은 긴급하지 않은 즉시 시행할 해야 될 정도 긴급하지 않은 건 하지 마라 이런 예, 맞습니다. 이야기거든요. 예, 그렇죠. 의미가 그렇죠. 예. 그러면 코로나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게 이게 선거 기간 한 14일 정도 지나고 해도 전혀 안 돼요. 뭐 문제가 없고 예, 예, 지금 또 선거 끝나고 나서 지금 재난 기본소득을 주고 있고 예, 맞아요. 네. 그리고 국회에서 제가 법을 통과시켜 갖고 지금 법을 제정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하고 있는 예, 건데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재난 기본소득을 주겠다고 하고 미리 신청 받겠다고 하고 대통령과 하고 이 말에
100만 원씩 준다고 이 말에 유권자가 매수가 돼본 거예요. 그렇게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유권자를 매수한 230조 매수죄 딱 해당된다고 저는 실제로